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바로 여쭤보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도 강대강으로 지금 힘싸움이 계속해서 여론전이 미국과 중국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 협상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소장님은? 네, 일단 시장 상황은 정득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중국에서의 언론을 통해서 항전 의지를 갖다 내비치는 거는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그것이 중국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위안화의 추가 약세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바꿔놓을 정도의 의지나 또 그런 의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참호전으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제 폭격을 하고 탱크로 막 갖다 밀고 하는 그거여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계속될 수는 없죠. 무엇이든지 조금 이렇게 숨 돌리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보았던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유호 부총리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 갔을 때 그 사진에다가 제가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 해서 이렇게 그때 그래픽을 한번 만들었었죠. 그걸 보신다면은 저거는 지금 인민일보나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핵심적인 협상 조건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얘기죠. 유호 부총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저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 좀 더 나아가 시진핑 주석의 의지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중국에 부과된 모든 것을 철폐해라. 그리고 중국 보고 이만큼 사달라 하는 어떤 요구하는 규모가 있는데 그게 실제 미국산 제품을 갖다가 실제 중국에서의 수요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무역 협상의 합의 문구는 양국의 주권과 존엄성을 갖다가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하는 저 부분인데요. 최근 미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중국을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것이 중국에서 저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좀 거칠죠. 이거는 내정 간섭에 가까울 수도 있고 14억 인민을 다스리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과연 중국 내부적으로 통치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굴욕적인 어떤 일방적인 항복을 갖다 요구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라고 나오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쯤 되니까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심리 분석까지 지금 하기에 이르렀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르시스트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시진핑 주석은 있는 그대로 저희가 그 인용을 하자면 소시오패스라고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과격한 상황인데 일국의 정상들을 그것도 G2 정상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참 세상이 여기까지 갑니다. 이른바 지구상에서 제일 강력하다는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세상까지 왔는데요. 그 시발점은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한번 보내주신 자료를 갖다가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이게 전 부시 행정부 시대에 경제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죠. 부시 대통령 옆에 레리 린지라고 하는 저 사람이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이렇게 마련한 그 무역 전쟁 관련한 설명회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심리학자들한테서 나온 결과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점 만점에 10점 나르시스타 이런 얘기고 더불어서 시진핑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테고 소시오패스도 좀 뭐랄까요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어떤 캐릭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는 평소에는 온화하다가 이런 식의 둘 다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캡처한 사진이긴 합니다만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그때 보좌관을 했던 레리 린지 이번에 이
기사화되게 했던 그 장본인 사진을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그러면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에서 그거 할까 자유로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을 갖다가 하필이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올렸는데요. 저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좀 한다는 사람들 그것도 유별나게 역사에 기록될 이름이 기록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은 다 나르시즘과 소시오패스의 어떤 성격을 다 지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 한참 그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될 때도 그때 트럼프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던 미국 주류 언론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만만치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정상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갖다가 주도해 나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시장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끝날 듯 안 끝나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돌발 행동이나 발언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만큼 트위터가 또 주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서 CNN에서는 뭐 무전략이고 그냥 올리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 전략들은? 네, CNN에서는 그렇게 좀 악의적으로 예.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스트레치스트 할 것 없이 실제 또 딜러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재밌는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우리 국내에서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했네요. 댄스 캐비노라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대충 얼굴이 나오죠. 백악관에 신신서가 떠올랐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구술하는 내용을 갖다 트위터로 올리고 거기에 필요한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거 첨부하고 하던 사람인데 저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이 사람 방이 있으면서 그만큼 늘 대면하고 심지어 많은 날은 하루에 40건 넘게 올리기도 하는 날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대약간의 신실세로 떠올랐다 하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글쎄요. CNN의 보도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보기보다도 아무래도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그대로 마치 경제 지표의 신뢰성을 갖다가 우리가 의심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 혼자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는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봐야겠죠.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는 또 저런 식으로 어디 복장으로 봐서는 해군사관학교 분위기가 나는데 저렇게 생도들하고 쭉 모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우리가 보던 걸로는 오른쪽에서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렇게 늘 단정한 모습을 저렇게 서 있고 하는데 느낌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막상 미국에서의 실제 트럼프 대통령, 자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민심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만 통해서 전달되는 그것 이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제대로 알아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좀 캐치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외로 인기 좋은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관련된 얘기들까지 쭉 나눠봤는데 이제 저희가 또 트윗만큼 중요시 봐야 되는 게 FOMC 의사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좀 봐야지 앞으로의 향배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이번 계기로 시장이 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우야무야 넘어갈까요? 글쎄요, CNBC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갖다가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시장에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에 함몰되어 있던 시장이 조금 이제 연준이란 또 전통적인 시장 가격 변수에 한번 또 눈길을 돌리게끔 하지 않겠느냐. 당장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의장의 어디 연설이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의사록을 통해서 또 최근 장세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심지어 트위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까지 요구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준이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의사를 내비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제대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붙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 내용으로 봐서는 뭐 연준도 같이 민은행처럼 금리 내리고 돈 풀면 뭐 게임 끝난다 우리는 이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연준을 갖다가 동원할 듯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에 저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순응하는 듯한 스탠스를 내비칠지가 조금 이렇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할 뜻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은 시장은 반등 모멘텀을 갖다가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뭐 연준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다지 전면에 나서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뭐 가져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사실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 흐름 안 좋고 글로벌 증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쏠리기 마련인데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도 956만 9천 원이거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돈이 지금 쏠림 현상이 다른 쪽으로 증시를 제외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 글쎄요, 뭐 비트코인 얼마 전에 그 뭐 8,000불에서 7,000불로 한 1,000불 가까이 하루 만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걸 또 금방 회복하네요. 막 놀라운 변동성인데요. 비트코인 쪽에 뭐 여러 가지 음모론적 내지는 뭐 웃자고 할 얘기도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뭐 위안화 약세를 갖다가 해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도 들어간 거 아니냐,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다지 뭐 이렇게 비중을 둘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그쪽은 항상 이렇게 변동성 큰 장에서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에 또 한번 거기서 세력들이 한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징후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저도 더 이상의 아이디어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위안 차트 한번 올려주시죠. 다시 이제 1달러당 7위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구두개입성 성명을 발표했죠. CNBC 이 기사는 결국 이미 6.9를 훌쩍 올라선 역의 위안화 환율 추이를 갖다가 올려놨는데요. 포치라는 중국식 용어도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바오류 뭐 6%를 갖다 지키자 하는 그런 바오류가 있는데 이번에 포치는 보니까 깰 파자에 7, 7자네요. 1달러당 7위안 갖다 깨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민은행은 워닝을 바라면서 시장에 어떤 투기적인 움직임으로 갈 경우에는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막겠다는 것인지 위안 약세 흐름을 갖다가 진짜 의지적으로 돌려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달러엔 환율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월간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09엔에서 110엔 사이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2008년, 2009년의 그 경험상으로는 지금 그리고 알고리즘에는 위험 자산이 빠질 때는 엔화 매수 이런 식으로 아직도 뭐 입력이 돼 있다고 본다면은 지금 저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시티를 비롯해서 주요 은행들이 주요 IB들이 연말에는 104엔 쪽으로 즉 엔화 강세 쪽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전망을 내놓는 것은 조금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달러원 환율도 계속 살피셔야죠. 일간 차트를 보시자면은 뭐 1080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저항선을 깨고 왔던 2018년도의 그 갭 흐름에 이어서 이번에 4월 25일 날 있었던 우리 1분기 GDP 발표 그리고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그리고 5월 4일과 9일에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치솟고 있는 달러 환율이 단기 과매도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지간해서는 1190원 아래로 잘 밀리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1200원 내지는 그 이상까지도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많고 또 서울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이 그렇게 환율에
급격한 하락 안정세를 때 이끌어낼 만큼 달러가 풍부하지는 않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달러 위안 환율이 7위안을 갖다가 결국 돌파하는가? 그래서 우리 달러원 환율도 1,200원대에 안착을 하게 되는가? 달러행 환율은 아래쪽으로, 즉 엔화 강세 쪽으로 흘러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경계해야 할 현상입니다. 자, 그럼 소장님 간단하게 그냥 뭐 이 부분은 조금 소장님이 환에 워낙에 또 유명하시니까 여쭤보는 게 지난 시간에 1,200원에 안착을 만약에 하게 되고 그 부분이 조금 고착화가 된다면 이건 세력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금 스탠스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1,200원 당장 이번 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우리가 먼저 1,200원을 갖다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코스피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보내드리는 코스피 차트.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2,050, 아래쪽 2,050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리고 위로는 2,250, 이 안에서 금년에 움직여주면 제일 좋겠다 하는 정도의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2,050은 지켜지고 그래서 2,250까지 다시 한번 또 노려보는. 만약에 2,050이 먼저 깨진다면은 달러 환율은 1,200원을 갖다 돌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도 위클리 차트로 이렇게 그것도 일목균형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저 두터운 구름대 그리고 고점에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하락 추세선의 저항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코스닥 내에서 이렇게 업종별 종목별로 지금 등락이 시비가 걸리고 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구나. 그리고 잘못하면은 저 아래쪽 끄어지어 있는 빨간색 실선 저기까지의 추가 하락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클리 차트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저 모습이 저로서는 조금 찝찝한 그런 상황입니다.